안녕하세요. 규방닷컴 대표 이한용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음향 장비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그 장비들 국산 장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은 잘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음향 장비들, 특히 프로 오디오 장비들은 대부분은 수입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죠. 왜 국산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기술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도 기술적으로는 사실 부족하지 않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시장 규모나 비용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아주 비약적으로 프로 오디오 음향 장비의 제조국으로 발돋움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중국이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가격 경쟁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아무래도 좀 제약이 많은 교회에서는 사실 중국산 제품들, 중국산 음향 장비들을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메이저 브랜드들, 전통적인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음향 장비 업체들도 실제 제조를 중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 능력과 최근에는 거기에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 능력까지 합해져 가지고 상당히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좀 가격은 참 좋은데 품질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최근에 특히 스피커나 마이크나 앰프 이런 장비들은 이제 품질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수준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디오 믹서, 특히 디지털 믹서는 중국산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거의 없습니다. 오디오 믹서는요, 특히 디지털 믹서는 중국산을 떠나서 전통적인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브랜드를 따져봐도요,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브랜드 이름을 말하라고 하면은 10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손해고 보면은 많아 10개 안쪽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스피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브랜드가 많아요. 그런데 오디오 믹서, 특히 디지털 믹서는 생각보다 그 브랜드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기술 장벽이 높고 그리고 브랜드로서 시장에서 자리를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알리바바나 알리익스프레스 통해서 보면은요, 이 중국산 디지털 믹서가 쏠쏠하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하게 제가 이 제품을 발견하고 과연 중국산 디지털 믹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품질을 보여줄까라는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제가 이 제품의 수입사에게 부탁을 해서 이 데모 제품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요, 아직은 정식 출시되지 않은, 제가 이 촬영하고 있는 시기가 4월 달인데 지금 현재 국내 정식 출시를 위해서 인증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이 제품은 아직 인증받지 않은 데모 제품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이러한 구성을 갖고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디지털 믹서는 펌웨어를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개선할 수가 있죠. 점점점 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는요, 정말 버전 1 버전입니다. 제품으로 나와 있는 초기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여러 부분들에서 보완이 되게 되면은 더 완성도가 있는 제품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의 이름은 HM 오디오의 DM16 프로입니다. HM 오디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DM16이니까 DM이면은 디지털 믹서란 얘기겠고요. 16이면은 아마도 16 채널 믹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 그러니까 이제 프로 오디오 장비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제품은요, 16 모노 인풋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8 아웃. 이 제품의 리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은 16개의 마이크를 꼽을 수 있는 입력 포트가 있고 8개의 출력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와 이더넷 단자를 갖고 있고요. 16개의 모노 입력 중 4개는 콤보 단자로 해가지고 TRS, TS를 통해서
라인 입력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코모 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의 외형을 보시면은 좀 떠오르는 제품이 있죠. 예, 뭐 Y사의 DMO 제품이 사실은 떠오릅니다. 제가 두 제품을 똑같이 놓고 비교해 봤는데요. 크기나 생김새나 그다음에 페이더 생긴 거나 오른쪽에 있는 이런 버튼 배치가 사실은 거의 90% 똑같습니다. 네, 중국에 사실은 좀 익숙한 패턴이죠. 뭐 일부 제품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브랜드까지 똑같이 박아가지고 그야말로 짝퉁을 만든 경우도 있는데, 이 제품은 그래도 자기 브랜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아주 조금의 미세하게 좀 변화를 주긴 줬습니다. 그래도 그 Y사의 DMO 제품이 레퍼런스라는 것은 사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고 실제 포지션 자체가 스펙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Y사의 DMO 제품과 어느 정도 좀 비교하는 것을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제품을 보시게 되면은요, 8개의 채널 페이더와 그 다음에 메인 출력 페이더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렉트 버튼, 솔로 버튼, 뮤트 버튼, 아주 스탠다드하게 필요한 버튼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페이더 뱅크, 우리가 이제 레이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유저 디파인 키가 있고요. 그리고 타치가 지원되는 꽤 넓은 사이즈의 모니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 단자와 헤드폰에 대한 볼륨 노브, 그리고 USB 단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와이파이 동글을 낄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리어를 보게 되면 아날로그 입출력 외에도 USB 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더넷을 꼽을 수 있는 RJ45 포트가 지원됩니다. 이 제품의 스펙을 딱 정의해 드리면은요, 16 모노 8 아웃, 그리고 FX 2개, 그리고 스테레오 입력 3개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홈 버튼과 어드저스트 프레스 for fine이라는 버튼이 보이죠. 이게 아마 이제 메인으로 다양하게 사용하는 메인 노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채널과 전체 뷰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은 제가 만져보니까요, 기본적으로 꽤 정확하고 부드럽게 먹습니다. 반응도 나쁘지 않고요. 터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믹서를 처음 접하게 되면은요, 기존에 사용하는 제품과 대비해서 내가 지금 필요한 메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죠. 보통은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 뭘까요? 밖에 나와 있는 페이더는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믹서이기 때문에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메뉴는 제각각이기 때문에 빨리 이 제품의 레이아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먼저 아날로그 게인, 프리앰프 레벨을 만지는 것을 찾습니다. 자, 상단에 보통 있죠. 이렇게 화면상에서 각 채널이 있고 상단 누르게 되면 여기에 맨 위가 보통은 인풋 게인이 있죠. 자, 이 부분이 게인이고요. 이 게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올릴 수도 있고 또는 이 노브를 이용해 가지고 선택되어진 위치에서 노브를 이용하게 되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터치를 만지다 보면은 디테일하게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렇게 노브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게인도 지원합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보통 트림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디지털 게인은 0 기준해 가지고 디지털적으로 더 키울 것인가 줄일 것인가를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팬텀 파워를 지원하는 버튼이 있고 위상 반전 버튼이 있습니다. 자, 거기가 이제 게인 부분이고요. 밑에 보게 되면은 EQ가 있습니다. 이 홈 버튼은 누를 때마다 채널과 디테일 뷰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내가 지금 여기서 EQ를 눌렀을 때 다시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죠. 그러면은 자, EQ 보겠습니다. EQ는 우리가 익숙한 4밴드 EQ입니다. 일단은 하이 패스가 있고요. 하이 패스, 그 다음에 로우 미들, 하이 미들, 하이 패스.
이 전체가 이제 프로세스 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도요. 각 섹션별로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한번 EQ 볼게요. EQ는 지금 여기 하이패스 보면 여기 버튼이 있죠? 하이패스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로우 미들, 로우, 하이 미들, 하이 이렇게 총 4개의 밴드가 있습니다. 로우하고 하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EQ의 패턴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쉘빙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컷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로우 미들과 하이 미들은 프리퀀시와 그 다음에 대역폭 넓이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릴 경우에도 이렇게 넓게 할지 좁게 할지 그리고 프리퀀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옮길 수가 있고 물론 터치도 가능합니다.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Q 온오프 버튼이 있고요. Alt-A 버튼이 있습니다. Alt-A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마이크가 올라올 때 어느 대역에서 올라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뺄 수도 있는데 빼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눌러 쓰고요. 내가 해놓은 EQ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리셋 눌러서 다시 첫 단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EQ고요. 그 다음에 다시 홈 버튼 눌러 나오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제 게이트하고 컴프가 있습니다. 자, 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눌러서 디테일하게 이제 트레시홀드하고 어택, 홀드, 릴리즈, 레인지 아주 스탠다드한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킹이 있습니다. 더킹 같은 경우에는 특정 채널과 연동해가지고 그 채널에 의해서 반응에 따라서 소리를 줄여주는 그런 용도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키가 되는 채널을 지정하게 되면은 그 채널 대비해서 소리를 줄여주는 보통은 이제 BGM을 깔고서 뭐 나레이션을 할 때 나레이션이 들어오게 되면은 BGM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더킹입니다. 그래서 게이트와 더킹 두 가지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게이트 다시 이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컴프입니다. 자, 컴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컴프 온오프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트레셔홀드, 레시오, 그 다음에 게인 이제 메이크업 게인이 되겠죠. 더 올려서 주는 건데 메이크업 게인 통해서 세츄레이션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약간 착색이라는 거를 보통 많이 이제 아날로그는 그게 중요하죠. 근데 디지털 믹서에서는 그 착색 효과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레벨 컨트롤 용도로 컴프레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니 부분도 있고요. 여기 이제 꺾이는 부분이 얼마큼 이제 부드럽게 꺾이냐, 좀 급격하게 꺾이냐는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홀드, 릴리즈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특정 채널의 소리에 반응을 해가지고 컴프가 걸리게끔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해서 특정 다른 채널을 사이드 체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논 이런 경우는 이제 셀프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컴프레서 메뉴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홈 버튼 누르면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 컨트롤하고 홈 버튼 누르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이 상에서도 이제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트레셔홀드 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 버튼 눌러서 이제 여기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급할 경우에는 페이지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바로바로 눌러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프로세스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게 되면은 이제 딜레이 버튼이 있죠. 그러니까 채널에도 딜레이를 줘가지고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어쿠스틱 기타 같은 경우에 모노 채널로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두 채널로 받은 다음에 한쪽에다가 딜레이를 주고 패닝을 줘가지고 일종의 스테레오 효과를 줄 경우 씁니다. 그럴 때 이게 딜레이 기능이 있으면은 어떤 그렇게 모노 소스 가지고도 이제 스테레오 효과를 낼 수가 있는 좀 그런 트릭들이 있죠. 딜레이 효과가 이제 줄 수가 있고요. 온오프 버튼이 있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세서 부분이고, 보통 아날로그 믹서 같은 경우에는 EQ 다음에는 뭐가 있죠? 억스 샌드 부분이 있죠. 억스 샌드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널 기준해 가지고 억스를 선택한 다음에 내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억스 기준해 가지고 억스 선택한 다음에 억스에서
각 채널을 내보내는 방법이 있죠. 사실은 사용해 보시면은 억스 기준해 가지고 채널을 내보내는 게 조금 더 편하고 빠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보통 우리가 send on paid라는 보통 표현을 쓰죠. 물론 이 콘솔도 두 가지를 다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각 채널 기준에서 억스 선택하는 거는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섹션이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총 12개 출력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fx 1, 2, 억스 6, 메인, 매트릭스 1, 2가 있습니다. 억스 1부터 6까지 하고 매트릭스 1, 2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날로그 아웃이 8개이기 때문에 메인은 2개를 쓰고 그럼 6개가 남죠. 그럼 6개를 억스로 다 쓸 건지 아니면 4개를 억스로 쓰고 2개를 매트릭스로 쓸 건지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콘솔 같은 경우에는 각 채널도 매트릭스로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는 메인이나 억스에서 출력을 빼서 매트릭스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콘솔들은 이렇게 각 채널에서도 매트릭스를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요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각 채널을 바로 매트릭스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딱 색깔이 온라인 부분이 보기에도 이게 이제 딱 직관적으로 보이죠.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각 출력 선택하는 게 되겠죠. 색깔이 빠지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색깔을 보고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은요, 왼쪽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오고 이게 빠져 있으면은 색깔이 이렇게 빠집니다. 예, 색깔을 보고서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억스 같은 경우에는 PFL, AFL, 보통은 프리하고 포스트란 말을 쓰잖아요. 여기에는 프리 포스트라고 안 하고 PFL, AFL로 되어 있습니다. 예, 프리 페이더 레벨, 그 다음에 AFL은 애프터 페이더 레벨 되겠죠. 맞습니까? 맞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보통 이게 PF 같은 경우에는 프리, AFL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가 되는 거죠. 이펙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포스트를 씁니다. 그래서 페이더의 양과 연동을 하고요. 억스, 모니터에 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프리를 많이 쓰죠. 페이더에 관계없이 원하는 출력만큼 나가게끔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저도 자 FX 같은 경우에는 AFL로, 그 다음에 억스 같은 경우에는 PFL로 선택하겠습니다. 메인 같은 경우라고 그러면은 당연하게 AFL이죠. AFL. 페이더 움직인 만큼 나가겠죠. 네, 그래서 AFL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채널도 보면은 메인에서 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성가대 마이크 같은 경우를 홀에 있는 스피커는 내보내지 않고 방송 쪽으로만 내보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홀에도 나오고 방송도 나오게 해놓게 되면은 상황 따라서는 확성을 하다 보면은 이제 피드백 위험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홀의 자연스러운 소리 같은 경우는 스피커를 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음량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성가대는 워낙 인원이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마이크 확성하지 않아도 충분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은 그냥 홀에서는 뺍니다. 그리고 방송에만 넣어주죠. 방송에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 소리 통하지 않고서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방송에는 넣고 홀에는 뺄 때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은 이제 메인도 이렇게 뺄 수가 있는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채널에서 내보내는 방법이고요. 디지털 콘솔은 이 방법 외에도 send on pader, 즉 출력을 기준해 가지고 내보낼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여기 보면은 이제 메인 페이더 위에 send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한번 또 누르면 빠지게 되고요. send 눌러서 각 FX, FX2, 웍스 1, 2, 6까지 메인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 억스 1에 대한 각 채널의 출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보시게 되면은요. 자, 억스 1 같은 경우라고 그러면은 지금 원래 1번 채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색깔이 PFL에 떴죠. 그러면 이게 색깔 보면은 여기 색깔에 연동되죠. 그러니까 빠지면 여기 색깔이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PFL에 따라서
AF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 들어오고, AFL 같은 경우는 색깔이 들어가고요. PFL은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색깔만 보고도 현재 이 채널이 어떤 형태로 나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FX1, 2 다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보통 우리가 send on pay다. 여기서는 이제 send to ux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 ux를 기준해 가지고 여기가 물론 그러면 ux 마스터가 되겠죠. 예, ux 마스터가 되는 거고요. 각 채널에 대한 레벨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용해 보시면은 디지털 믹서 같은 경우는 이 send on pay다 또는 send to ux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이제 우리가 외부 출력, 이펙터나 그 다음에 억스로 출력을 내보내는 설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채널 라벨에 대한 부분하고 미투그룹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널 라벨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 직접 이름을 써가지고 라벨링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채널에 대한 아이콘을 지정해가지고 여기서 볼 때 이게 뭔지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컬러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 지정해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펜이 여기 있습니다. 펜 여기 있는데 이게 돌리게 되면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펜 같은 경우는 지금 50대 50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돌리게 되면은 숫자가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숫자 바뀌죠. 근데 여기 조금 제 기준에서는 조금 불편합니다. 저는 그냥 가운데가 센터일 때 0 그게 좀 편한데 여기는 좌우 숫자를 동시에 봐야 되는 좀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0 기준 해가지고 보통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왼쪽, 플러스 가게 되면 오른쪽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얘는 숫자가 두 개 다 움직이니까 시선이 좀 분산되면서 이게 조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인데 아마 그거는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뭐 이게 더 편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뮤트그룹은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DCA가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채널 링크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은 이제 홀짝 기준해 가지고 2개씩 스테레오로 묶을 수 있는 좀 그런 링크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유용한 기능이죠. 채널이 스테레오 인풋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 반드시 묶어 가지고 뭐 키보드나 합창이나 또는 뭐 전자드럼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스테레오를 받으니까 링크를 이용하게 되면은 되게 편하게 이렇게 스테레오 채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링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각 펜인도 좌우로 다 벌어지거든요. 이거는 뭐 조정해가지고 내가 더 좁힐 수도 있고 그대로 다 벌려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이제 세팅입니다. 요것만 알게 되면은 이제 이 콘솔을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디지털 믹서이기 때문에 디지털 믹서만의 또 뭔가 활용 방법들이 있죠. 뭐가 있냐면은 저는 디지털 믹서에서 제일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내부 이펙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이펙터의 품질이나 이펙터를 되게 중시 여겨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각 제조사들은요 이펙터를 조금 급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한 제품에는 좀 저렴한 이펙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좀 고급 모델에는 좀 고급 이펙터가 들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쩌면은 가장 작은 사이즈의 엔트리급 믹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펙터가 들어갔을까가 사실 저는 좀 많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을 이제 한번 좀 이펙터를 보려고 해보니까 처음에 좀 되게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저도 꽤 많은 브랜드의 제품을 만져봤는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펙터를 주는 방법에서의 기본 구조는 같은데 조금 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 제품을 보통 우리가 리버브라고 할게요. 리버브. 가장 일반적인 이펙터가 리버브니까 보통 우리가 이펙터를 사용하는 방법이요. 채널에서 이펙터 출력을 지정하고 내보낸 다음에 이펙터 엔진에서 선택을 하고 좀 만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출력 신호를 이펙터 리턴 채널로 보낸 다음에 그 출력을 올려서 원소리와 이펙터 소리를 섞죠. 이게 보통 일반적인 이펙터 사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채널 출력
이펙터 설정, 채널 리턴 이러면 끝나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서 이펙터 엔진이 조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펙터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펙터 버스가 1, 2, 두 가지가 지금 지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기본 볼륨이 있습니다. 볼륨이 있고, 그래서 제일 밑에 내려간 게 이만큼이고요. 0까지가 있습니다. 자, 이 볼륨은 사실 이 볼륨은 세 번째 버튼에 보게 되면은 STFX 모니터라고 되어 있는 이 페이더 뱅크가 있는데요. 여기 상태에서 이 FX1 1의 리턴 레벨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게 리턴이에요. 리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보게 되면은요, 리버브, 롱 리버브, 프로페셔널 리버브, 에코, 롱 에코 뭐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코러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이제 총 8개의 섹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코, 리버브, 그다음에 디스토션, 코러스, 와, 트레몰로, 피치 시프트, 프렌저. 요거 아마 기타 하시는 분들은 바로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5개는 기타를 위한 이펙터입니다. 디스토션, 코러스, 와우, 트레몰로, 프렌저. 이거 목소리에다 거는 일은 물론 장르에 따라서 하긴 하지만은 일반적이지는 않고 보통 기타 이펙터죠. 그리고 에코나 리버브는 주로 보컬에 쓰고 물론 기타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치 시프트가 있고요. 프렌저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리버브를 먼저 좀 볼게요. 자, 리버브에 보면 여기에 온오프 버튼이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에코에도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엔진 하나에 8개의 개별 이펙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하나 가지고서 에코하고 리버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컬에다가는 리버브하고 에코, 딜레이라고 보통 하죠. 스테레오나 모노 딜레이를 2개를 조합하는 게 어쩌면 국룰일 정도로 가장 보편적인 이펙터 세팅법입니다. 리버브와 에코를 같이 조합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 대부분의 제품들은 리버브 따로, 딜레이 따로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엔진 2개가 필요한 거죠. 2개의 출력이 필요하고. 근데 이 제품은 엔진 하나에서 2개를 동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좀 FX가 2개지만은 더 많은 활용이 가능한 거죠. 저는 FX 하나에다가 에코도 주고 리버브도 주고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만 쓸 수가 있고, 물론 거기서도 각 이펙터별로 이렇게 볼륨 조절이 가능합니다. 취향에 맞게끔 리버브하고 에코 양을 조절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리버브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샌드를 주고 FX1을 주고요. 그래서 이제 리버브가 채널이 이제 1번 마이크인데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리턴 채널을 한 많아서 10까지 주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펙터가 나오는데 얘는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펙터 엔진 가가지고 그 엔진에서의 각 메뉴들을 활성화시켜줘야 됩니다. 먼저 리버브 먼저 살려볼게요. 리버브를 온 한 다음에 또 그 리버브에 대한 볼륨을 이렇게 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원, 투, 투, 투. 하나 둘 셋,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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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원, 투, 원, 투, 헤이, 헤이. 원, 투. 자, 리버브는요, 제가 지금 듣기에는 제가 살짝 만져볼게요. 리버브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로우, 자, 하이 대역을 좀 깎아냈고요. 하나 둘 셋, 원, 투. 하나. 다른 부분은 만지지 않고요. 그냥 타임하고 프리 딜레이만 좀 만져볼게요. 여기는 이제 EQ 부분이고, 자, 프리 딜레이 하나, 타임은 좀 길게 줘볼게요. 하나, 둘. 자, 이 정도 리버브인데요. 하나 둘 셋, 헤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헤이, 헤이. 하나, 둘, 셋. 예, 질감은요,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공간감도 충분히 느껴지고요. 하나, 둘, 셋. 볼륨 조절해서 제 원하는 양만큼 또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이 또 딜레이죠. 거긴 에코라고 되어 있는데 딜레이도 한번 걸어볼게요. 딜레이도 온 한 다음에 볼륨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 값을 주는데 요게 아직은 좀 그 탭 딜레이라고 하잖아요.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노래 박자에 맞춰서 딜레이 타임을 지정해주는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냥 숫자 가지고 하는데 보통 350 정도면은 그냥 미디움으로 놔도 대부분은 맞습니다. 제가 일단은 리버브는 빼고 에코만 넣어볼게요. 아직은 지금 전혀 없죠. 왜냐하면 이제 피드백이 없으니까 피드백을 이렇게 주면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 투. 딜레이는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딜레이가 먹습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원하면 따라서 딜레이 성분의 이제 값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딜레이를 줄 수가 있고요. 이제 다른 부분은 안 만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딜레이하고 피드백만 만져볼게요. 하나, 둘, 셋, 헤이, 헤이, 예, 하나, 둘, 셋, 이 정도에서 먹으면은 여기서 이제 섞어볼게요. 리버브, 헤이, 체크, 원, 투,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게 되면 노래할 때 아주 스탠다드하게 걸 수 있는 세트입니다.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예, 듣기 싫으시죠? 예, 하나, 둘, 셋, 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둘, 헤이, 라라라라라라라라. 자, 이게 이제 여기 갖고 있는 이펙터입니다. 이펙터가 저는 꽤 마음에 듭니다. 이 정도면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나가서 라이브 공연할 때 아주 손색 없는 수준의 이펙터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이거 아주. 여기 보게 되면은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기타리스트들을 위한 이펙터들이에요. 와우나 트레몰로, 프렌저. 근데 기타리스트들은 보통 이런 기능을 하는 이펙터를 따로 이용을 하죠. 전용 이펙터 사용하죠.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여기 피치 시프트는 이거 꽤 쓸만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륨을 주고 좀 뭔가 이제 벌써 생기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제 하나, 둘, 셋. 실시간으로 이렇게 피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방할 때 생방에서 이제 뭔가 효과를 줄 때, 뭐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효과 주게 되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세스 부분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우리가 아웃풋 보게 되면은 아웃풋에서도 우리가 설정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컴프를 걸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이제 GEQ라고 하죠. 그래픽 EQ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채널 억스에 대한 여기 GQ를 줘가지고요,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 여기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 패더 가지고서 EQ 값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각 출력단에도 이렇게 컴프레서를 걸어가지고 뭐 리미터나 그 다음에 또 조정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 PEQ 파라메트리 EQ 쓸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GQ 걸어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도 가능합니다. GQ 같은 경우에도 32밴드의 GQ를 갖고 있어가지고요, 원하는 대로 내가 이제 뭐 피드백을 제거한다든가 또는 음색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정도를 쓸 수가 있고요. 물론 메인 단에도 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억스달에도 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GQ 메뉴가 되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봤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상세 메뉴들, 이제 디지털 콘솔이니까 좀 더 다양한 메뉴들이 있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콘솔의 장점은 뭐죠?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니셜이라는 메뉴 가게 되면은 제가 이제 여기다가 뉴 해가지고 새로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뭐 디지털 콘솔이면 너무나 당연하게 있는 기능이죠. 저장하고 불러오고 그 다음에 다른 외장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했다가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보게 되면은 이제 레벨 메타가 있습니다. 라이브 중에 이제 전체 레벨을 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AFL로 할지 PFL로 할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게 되면은 이제 USB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USB죠. 이용해 가지고 음원을 플레이하거나 또는 USB에다가 녹음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은 뭐 메뉴가 제가 USB가 없어가지고 안 해봤는데 뭐 잘 됩니다. 그 다음에 헤드폰 메뉴가 있는데 여기 가게 되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실레이터가 있고 헤드폰이 있습니다. 오실레이터는 우리가 튜닝할 때 필요한 이제 그 신호들을 내보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나 사인 웨이브, 핑크 웨이브를 넣을 수가 있고 이렇게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메인에다가 넣고 핑크 노이즈 그 다음에 사인 웨이브는 내가 특정 주파수 선택한 다음에 이제 주파수 대역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핑크 노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튜닝할 때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화이트 노이즈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제 필요한 오실레이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폰 메뉴에서 헤드폰 출력을 AFL로 할지 뮤트 시킬지 그 다음에 여러 개 눌렀을 경우에 클리어 솔로 할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뮤트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채널을 선택해서 뮤트 그룹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거 메뉴가 필요할까 싶습니다. 뮤트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이제 채널 카피입니다. 채널 카피는요 간단합니다. 선택한 다음에 내가 다른 타겟을 설정한 다음에 하나 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서 3번을 8번에 카피한다고 하면 8번 선택한 다음에 OK 하게 되면은 이렇게 8번에 카피가 되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이제 셋업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이 콘솔의 이제 메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풋 패치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밑에는 피지컬 인풋이에요. 그러니까 인풋 소스들이죠. 소스들이고 여기 위쪽에는 이제 각장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채널 1번에 페이더 1번에다가 뭘 넣을 것인가, 2번에다가 뭐 3을 넣을지 4를 넣을지 선택할 수가 있죠. 스테레오가 3개가 있거든요.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에 스테레오가 이제 3개가 있는데 스테레오 LR 해가지고 스테레오에다 뭘 넣을지, USB 1, 2를 넣을지, 리소스들, 인풋 리소스들인데 여기는 이제 아날로그 인풋이 아날로그 마이크 인풋도 아니고 여기는 이제 USB 1부터 8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PBLR은요 이쪽 USB 단자로 들어오는 신호가 PBLR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당할 텐데 뭐 스테레오 1, 2에다가는 USB 1을 준다든가 스테레오 2에다가는 뭐 PBLR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바로 아웃 패치를 가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은 여기 인풋 패치 그리고 아웃풋 패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웃풋 패치는 똑같습니다.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아웃 8개하고 그다음에 USB 출력 8개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레코딩 출력을 2개를 지원합니다. 아웃풋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아웃 같은 경우에는 메인 출력을 맨 끝에 보통 배치하죠. 그래서 아웃 7과 8을 메인에 놨고요. 아웃 1 같은 경우는 억스, 아웃 2 같은 경우는 억스 2번, 그 다음에 아웃 5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트릭스를 넣어가지고요.
방송 출력으로 쓰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USB 1부터 8까지도 지원합니다. USB 1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USB 통해 가지고 PC에다가 신호를 주는 경우인데 어떤 신호를 줄 것인가, 각 채널에 다이렉트 신호 줄 것인지, 메인 줄 것인지, 또는 매트리스 줄 것인지, 억스 줄 것인지를 선택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인풋 아웃 패치는 굉장히 크지 않은 사이즈의 콘솔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CA 그룹이 있죠. DCA가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DCA 선택해 가지고 내가 채널이나 또는 출력 부분을 할당해서 DCA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efine 키는 여기 6개 유저 define 키를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6개에다가 내가 뭘 할당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뮤트 그룹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신 설정해 가지고 바로 신 노드 하는 메뉴로 해 놓습니다. 설정은 간단합니다. 그 위치에 놓은 다음에 그냥 나와버리면 돼요. define bank는 뭐냐면 여기 커스텀 1, 2에 대한 페이더 뱅크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것만 할당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쪽에 안 가고서 여기서만 갖고도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다 컨트롤할 수가 있죠. 그래서 커스텀 1에 대한 이제 여기 할당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게 되면 define bank 2에 대한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채널도 할 수가 있고 억스 출력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X 리턴이나 DCA를 다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능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능은 뭐냐면은 제가 아직까지 이 제품에 대한 그 공식 앱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디지털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모트 앱을 이용해 가지고 원거리에서도 컨트롤할 수가 있죠. 보통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 전용 앱은 없고 이 제품의 레퍼런스 콘솔에 그 글로벌 앱을 이용하면은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직 사용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마 기본적으로는 이제 네트워크 세팅을 해서 패드나 PC 같은 걸로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기본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단 패스할게요. 제가 아직 사용하지 않아 봐가지고요. 그 다음에 프리퍼런스 기능이 있습니다. 프리퍼런스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우드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초당 처리하는 데이터 양을 정하는 건데 기본 디폴트 값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밝기, 그래서 밝은 데 가면은 최대 밝게 써야 되겠죠. 또 어두운 데 가서는 좀 줄여야지 또 너무도 눈에 부시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세이브는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은 파워를 잠깐 닫아두는 그런 거 쓰고 있는데 보통은 그냥 네버로 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cene modify permission은 뭐냐면은 이제 저장해 놓은 씬을 불러올 때 이제 그 포함시키지 않는 것들, 그래서 인 패치나 오디오 게인, 뭐 디지털 게인, 아웃 패치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게 되면은 얘네들은 이제 이것이 빠져 있으면은 그 부분은 이제 그 리콜할 때 그 파라미터는 제외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설정을 해주는데 저 안전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팬텀 파워는 뺀다든가 뭐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패널에 대한 이제 패스워드 설정하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 정도가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셋업 메뉴들입니다. 예, 지금까지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 제품에 대한 좀 활용법을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16채널이라는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16채널 아날로그 믹서는요 상당히 크죠. 16채널이라는 거는 그래도 밴드가 들어가 있는 워십 예배까지 가능한 사이즈라고 봅니다. 이 제품을 사용되는 공간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한 100석에서 한 200석 정도에 되는 소예배실 같은 경우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요 그 정도 사이즈의 예배실이라고 하면은 드럼이 아주 마이킹을 해가지고 복잡하게 소리를 내는 드럼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이킹이 필요 없는 정도 공간인 경우가 많고요. 마이킹을 한다 하더라도 뭐 탑 하나, 그 다음에 뭐 킥 하나 정도만 돼도 사실은 그 공간에서는 충분하죠. 그리고 드럼 머신을 쓴다라고 그러면은 뭐 스테레오 빼게 되면은 드럼도 뭐 2채널로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은 한번 구상을 해보면은 디지털 드럼은 2트랙, 그 다음에
키보드, 메인 키보드 2트랙, 스테레오니까요. 그 다음에 세컨 키보드 2트랙, 그러면 6채널 나오죠. 그 다음에 베이스, 기타, 그러면은 8채널로 해가지고 밴드가 딱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다가 무선 마이크하고 강대상 마이크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8개면은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적당한 수의 워십 팀을 운영할 수 정도의 사이즈는 됩니다. 그리고 USB, PC 출력 같은 경우는 이쪽에 할당해가지고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에다가 이제 모니터를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라고 그러면 4개 정도 설정해가지고요. 목사님 모니터하고 그 다음에 밴드나 보컬을 위한 모니터, 그리고 매트릭스로 해가지고 스트리밍을 위한 방송 출력을 설정하게 되면은 적당한 정도의 인풋과 아웃풋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사이즈에서 100석, 200석 정도 되는 예배실에 워십 밴드가 들어가는 구성도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이 제품을 한 2주 가량 계속 만져가면서 좀 사용해 봤는데요. 일단은 리눅스 기반의 OS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2주 동안에 막 계속 켜놓고 사용해 봤는데 특별히 발열이나 어떤 오작동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아직까지는 UI가 이제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지금도 완성도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좀 고급지게 좀 나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뭐 사소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당장 갖고 나가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만큼 기본기가 되게 튼실하고, 이 콘솔의 가장 큰 장점은 소리입니다. 소리. 우리가 소리를 얘기할 때는요, 크게 세 가지를 따집니다. 프리앰프의 성능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서에서 만질 때 소리 질감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단에서의 DA 기능이죠, DA. 그러니까 디지털 데이터들을 이제 아날로그로 출력 내보내는 그 세 단계에서 보통 이제 소리 질을 따지는데, 일단 프리단 소리가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콘솔에 대비해서 좋습니다. 요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에서 사실은 소리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요 정도 가격대 사실 이게 굉장히 저렴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요 정도 가격대 콘솔에서 이 정도 소리가 나온다? 이거는 굉장히 좀 흥미있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프로세서에서의 소리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소리를 좀 들려드릴게요. 자, 먼저 마이크 기준해 가지고요, 한번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빠진 상태고요. EQ 다 빠진 상태고, 자, 소리를 한번 이번에는 이제 각 프로세서의 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Q를 지금 아무것도 안 걸린 상태죠. 예, 빠진 상태고, 지금 개인 값이 얘는 지금 보면은 숫자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한 마이너스 6 정도 뜨게끔 벤 올렸는데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자, 먼저 제가 출력이니까 히스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 오디오 아날로그 게인 올리면서, 지금이 최대로 올린 상태입니다. 58 마이크에서 최대로 게인 올린 상태입니다. 이게 마치 주변 소음일 것 같아요. 이건 히스가 아니고 이제 마이크로 들어온 주변 소음 소리들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 정도가 좀 적당한 레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표시되는 게 그냥 숫자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dB 단위로 해서 이제 표시되는 게 익숙한데, 이거는 좀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보통 우리가 그냥 12시에서 보통 3시 정도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다이나믹 마이크 기준에 했을 경우에는. 네, 그 정도에서 이제 살짝 2시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요거는 게인을 만지면요, 살짝 소리가 지금 살짝 끊겼죠. 하나 둘 셋 끊기는데, 요것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개인 조정할 때마다 소리 끊기는 거 조금 불편하다 했더니 바로 반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영할 수 있다고. 근데 요게 재밌는 게 모 제품 같은 경우는 요거 개인 만지잖아요. 그러면은 개인 올라갈 때마다 소리가 딱딱딱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 소리는 없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EQ를 한번 보겠습니다. EQ 먼저 EQ 넣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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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100 정도 넣어주고요. 하이패스 100 정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로우로 한번 만져볼게요. 로우 하나 둘 셋. 자, 로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좀 넓게 만져가지고요. 바로 좀 느낄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넓게 만져가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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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로우 EQ요. 그다음에 로우 미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EQ는 꽤 잘 먹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 투, 원, 투, EQ 로우 미들. 그다음에 하이 미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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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예, 이렇게 해서 하이 먼저 하이 컷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 대역들을 이렇게 잘라보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EQ로 해서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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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네 거꾸로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에어감 살릴 때 네, 이렇게 요게 이제 현재 EQ입니다. EQ는 뭐 아주 뭐 스탠다드한 구성이고 소리도 괜찮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이제 뭐 EQ를 많이 주면서 소리가 이렇게 뭐 탁해지거나 뭐 이렇게 무거워지거나 뭉치거나 그런 현상도 없고요. 적당하게 맞을만한 것 같습니다. EQ는 뭐 아주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게이트는 딱히 안 만질게요. 왜냐면 게이트는 너무나 좀 단순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컴프를 가볼게요. 컴프를 한번 넣어보고 자 넣었는데 지금 벌써 확 올라왔죠. 제가 트레시홀드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트레시홀드를 자 0하고 일단 게인을 다 내린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자 다 내린 상태에서 컴프 넣고 트레시홀드를 먼저 레시오를 한 2대1 정도로 한번 놓고요. 놓고 그다음에 트레시홀드를 하나 둘 셋 헤이 헤이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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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어택이나 홀드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데 하나 둘 셋 한 3대1 정도 한번 놔볼게요.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 투 하나 둘 셋 헤이 헤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빼질 때 하나 둘 셋 원 투 원 투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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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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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깎았으니까 좀 메이크업 게임 한번 줘볼게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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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원래 양하고 깎은 양 너무 올라갔죠. 셋 넷 하나 자 이 정도 하니까 이제 원래 양하고 깎아서 키운 양하고 하나 둘 셋 원 투 하나 둘 셋 네 컴프레서도 아주 무난하고 근데 뭐 당연하지만 2급에서는 뭐 특별하게 더 착색이 나왔던 세츄레이션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는 없지만은 되게 하나 둘 셋 적당하게 먹습니다. 뭐 큰 문제 없고 뭐 울렁거리거나 뭐 그런 효과 없고요. 그다음에 소리가 뭐 이렇게 무거워지거나 답답해지거나 그런 현상도 많지 않고요.
하나 둘 셋, 원, 투, 하나 둘 셋. 자, 지금 이게 자, EQ하고 컴프를 한번 작용하면서 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소리가 꽤 괜찮습니다. 그 소리의 질감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거는 뭐 충분히 활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프리 소리나 출력 소리는 꽤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급의 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떨어지지 않고 평균 이상은 된다. 동급 레벨에서는 제가 볼 때는 소리만큼은 사실은 아직 UI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게 있죠. 첫 개발이기 때문에 첫 개발 제품인데 이 정도 나온다? 저는 조금 이거 Y사나 뭐 A사 좀 긴장해야겠다. B사도 마찬가지고요. 만만치 않은 제품이 나왔다. 이 정도 되면은 지금 당장 출시할 경우에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 뭐 아예 뭐 이렇게 아주 싼 가격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만듦새나 이런 모터 패드가 달려있는 콘솔 제일 작은 사이즈에서 나올 수 없는 금액은 아닐 거고 상상할 수 있는 금액에서 그래도 꽤 이 정도면은 가격 괜찮은데 소리도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느낄 정도의 제품 경쟁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시장에 나왔을 경우에 어떤 반응이 올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일단은 저 예배실 같은 경우에도 소예배실에 X32 풀사이즈가 있어요. 뭐 지나치게 너무 크죠. FOH가 좀 작은 테이블에 있는데 그 큰 콘솔이 있는데 사실 그게 좀 고장났어요. 고장나가지고 리모트 앱으로 쓰고 있습니다. 페더가 다 이제 비 맞아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리모트 앱으로 쓰고 있거든요. 좀 불편하죠. 근데 예산만 되면은 바로 좀 교체를 해볼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품에 대한 그 수준은 이거 만만치 않은 제품이 나왔다. 이 정도 되면은 요 급 뭐 제가 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아마 한 100만 원 중반대에서 어느 정도 한 왔다 갔다 할 정도 200은 안 넘을 것 같고요. 한 100 중반에서 200 사이에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그 정도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완성도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경쟁력 있는 제품이 나올 것 같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살짝 아쉬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어떤 UI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좀 고급스럽게 다듬어질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좀 약간 버그라고 보여지는데요. 요거는 아마 이제 정식으로 출시, 지금도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요 리뷰하면서 사용 중에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바로 수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개발 의지가 있는 회사여가지고, 사실은 이제 메이저 브랜드 보면은 꽤 오랫동안 그 펌업을 안 해줘가지고 불편한 상태를 꽤 오래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사에서 굉장히 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버그들이 좀 있는데, 자, 먼저 어떤 버그가 있냐면요, 헤드폰 들을 경우에 자, 솔로 버튼이 안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보통 헤드폰 끼게 되면은 솔로가 안 들어있으면은 메인 믹스가 들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헤드폰을 끼고 볼륨을 올리게 되면은 솔로가 안 들어가 있으면은 메인 믹스가 들리는 게 보통인데, 얘는 메인을 전체를 들으려고 하면은 메인 출력에 솔로를 눌러줘야 됩니다. 요게 조금 에러죠. 예. 그래서 또 여기다가 이제 각 솔로 들으려면은 누르게 되면 그게 또 추가가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또 빼야 되고, 요거는 좀 약간 버그 같아요. 버그라기보다는 이제 설계상에 좀 약간 놓친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은 아마 빨리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버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라이브러리가 몇 개 없어요. 그냥 딱 리버브, 롱 리버브, 프로페셔널 리버브. 보통 우리는 이제 뭐 룸이나 플레이트나 뭐 스테이지, 뭐 챔버 이런 좀 그런 게 좀 익숙하거든요. 물론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를 만지게 되면은 좀 그렇게 갈 수는 있는데, 원래 질감 자체가 다른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플레이트나 홀은 꽤 다릅니다. 질감이. 그런 거를 좀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은 좀 아쉽죠. 근데 아마 그것도 뭐 어렵지 않게 들어갈 것 같고요.
각 채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리셋들, 예를 들어서 뭐 보컬이나 드럼이나 이런 데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좀 프리셋들도 좀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그런 프리셋은 없어요.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패치 부분 보게 되면 우리가 USB가 8in, 8out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살짝 아쉽죠. 왜냐하면은 16채널 인풋 지원되는 콘솔이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16 인아웃을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16채널을 받아가지고 16채널을 멀티로 녹음한 다음에 믹스해가지고 또 들어보면서 연습할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각 채널별로 녹음한 다음에 각 파트별로 자기 소리 파트 들어가면서 이게 자기 연주를 확인해보고 하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16 인아웃 지원도 좀 되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별로 어렵지 않게 펌웨어 통해 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뮤트를 동시에 딱 누르면은 하나만 눌리죠. 예. 어느 정도는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누르면 안 되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눌러줘야 되는 겁니다. 요것도 사실은 라이브 때 보면은 되게 좀 긴박하게 쓸 때가 있는데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마 또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들이고요. 솔로도 마찬가지로 동시에는 안 됩니다.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좀 이제 현장에서 사용자들의 이제 사용 데이터가 쌓이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뭐 이렇게 이상한 게 없어요. 자, 제품은요, 모든 제품은요, 그 제품의 최적의 활용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을 무시하고서 사용하게 되면은 너무 지나치게 무거운 제품을 쓸 수 있는 거고 또 너무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쓰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도 물론 이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좀 그런 환경들이 있죠. 거기에 맞춰서 사용한다라고 그러면은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기본적인 만듦새나 그다음에 소리의 완성도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은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완성은 아니고 계속해서 발전을 좀 해야겠다. 제대로 완성된 제품 나오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꽤나 시장에서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 사이즈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사실은 굉장히 쓸모가 많은 사이즈죠.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메인 콘솔도 쓸 수가 있고요. 큰 교회에서도 작은 예배실에 지금 기존의 X32 컴팩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금 클 때가 있어요. 물론 이 제품보다는 더 확장성이나 활용성 면에서는 더 다양하지만은 훨씬 더 좀 저렴한 예산에 그다음에 작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HM 오디오의 DM16 프로를 소개해드렸고요. 이 제품은 엑셀 오디오에서 총판 수입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공식 출시를 위해서 지금 인증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5월달이나 6월달 정도 되면은 이제 정식으로 아마 이제 다 완성이 돼서 나올 것 같고 그 전에도 아마 계속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보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식 인증되게 되면은 이제 완성된 어느 정도 완성된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재밌는 시장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이 제품을 리뷰할 수 있도록 제품을 좀 제공해 주신 엑셀 오디오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방닷컴은 앞으로 교회에 굉장히 필요한 다양한 제품 정보들, 사용법들을 알려드리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방닷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